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이 최근 경기들을 보면 선발 라인업에는 의문이 남지만 교체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경기를 뒤집는 결과를 분명히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호주전도 마찬가지였는데 선발 라인업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포지션이 있었죠. 일단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분명히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줬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조규성 선수를 선발로 쓰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는 호주가 전반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내려앉는 전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늘상 어느 정도는 올라와서 압박을 하는 축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호주가 약간 올라와서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호주 수비 라인의 롤스와 수타, 이 두 선수가 피지컬적인 부분은 좋지만 민첩성이 느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선 라인에는 손흥민이나 황희찬처럼 조금 더 빠른 선수가 있었다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이 패턴으로 조금 더 호주의 수비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규성 선수를 최전방에 두니까 조규성 선수가 수타와 롤스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패스를 받았을 때 여기서 그렇게 큰 강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후방에서 전방으로 넘어가는 롱패스는 당연하게도 수타가 2m 정도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리그에서도 수타 같은 선수를 많이 상대하긴 했지만 제공권을 쉽게 따내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조규성 선수의 현재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전에 조규성 선수의 플레이가 매우 안 좋았었고 후반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전에는 호주가 이기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수비 라인을 내리고 앉아서 밀집 수비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안쪽에 있을 때 크로스가 올라오거나 경합을 시켜줬을 때 조규성 선수가 이 안쪽에서 수타와 롤스의 힘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규성 선수를 선발로 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프리뷰 때도 정말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호주의 약점은 민첩성이고 호주의 강점은 피지컬이었어요. 조규성 선수를 최전방에 두니까 호주의 약점인 민첩성을 공략하지는 못하고 호주의 강점인 피지컬은 조규성 선수가 이겨내지 못하면서 호주의 강점은 강점대로 발휘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경기를 했었죠. 클린스만 감독이 여기서 조규성 선수를 빼고 이재성 선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들어가면서 황희찬 선수가 원톱에 가고요. 손흥민 선수가 약간 왼쪽에 배치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플러스 이강인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김태환 선수가 높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서령우 선수도 종종 높게 올라오면서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 일단 이 안쪽 라인에서 호주의 수비수들보다 민첩성이 빠른 선수들이 안쪽에 밀집하게 돼요. 황희찬 선수가 조규성 선수 대신에 최전방에 있으니까 황희찬의 이 저돌적인 침투와 움직임이 어쨌든 수타와 롤스, 이 선수들이 따라가기가 힘든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호주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황인범 선수를 빼고, 황인범 선수가 어제 약간 좋지 않았죠? 홍현석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홍현석 선수가 약간 올라가면서 이재성 선수와 함께 중앙 라인에서 연결고리 역할과 동시에 황인범보다 홍현석 선수가 조금 더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더 늘려주는 효과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동시에 오른쪽 라인에 김태환 선수 대신 양현준 선수를 투입해요. 근데 이 양현준 선수의 투입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경기 중간부터 김태환 선수가 있을 때도 이강인 선수를 왼쪽으로 뺐어요.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왼쪽으로 빼면서 왼쪽 라인에 이강인, 서령우,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이재성까지 이 5명의 선수가 왼쪽 라인에 몰려 있었습니다. 플러스 상대 수비가 왼쪽으로 쏠렸을 때 반대편에 있는 김태환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보면 왼쪽 라인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김태환 선수 쪽에 공간이 나면 김태환 선수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이런 장면이 많았거든요. 넓은 공간에서 1대1 상황이 됐을 때 김태환 선수가 풀백 자원으로서는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올라가주는 역할을 적절한 타이밍에 잘 맞게 해주지만 측면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넓은 공간이 주어지는 순간 호주의 측면 수비수를 1대1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1대1 상황에서 파괴력 있는 플레이를 하는데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풀백이다 보니까 측면 공격수와는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라던가 파괴력이 약간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클린스만 감독이 저 김태환 선수 자리에 양현준 선수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절묘했던 게, 일단 양현준 선수가 들어가면 오른쪽 라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파괴력이 당연히 이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양현준 선수가 올라가는 대신 자연스럽게 이 뒤에 공간이 좀 생기죠. 그리고 양현준 선수가 풀백이 아니라 측면 공격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클린스만 감독이 일단 첫 번째는 양현준 선수를 올리면서 박용우 선수를 살짝 오른쪽에 두면서 3백처럼 플레이를 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호주의 교체가 보통 왼쪽 라인에 오늘은 구딘이 선발로 나왔지만 이 자리에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보스라는 선수인데 이 보스라는 선수가 오늘은 선발이 아니라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어요. 근데 보스가 원래는 풀백입니다. 그래서 보스가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 구딘이 나올 때보다 측면 공격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보다 약간 내려가서 수비적인 측면에 더 도움을 줄 때가 많아요. 어쨌든 호주에 대한 분석이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구딘처럼 공격적인 선수가 아니라 보스와 같은 풀백 겸 측면 공격수를 왼쪽에 호주가 배치하는 순간 호주가 더 이상 왼쪽 라인에서 올라올 의지가 없다. 내지는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힘이 약해졌다. 라는 것을 판단하고 양현준 선수를 보다 편안하게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체의 시간을 보면요. 보스가 들어간 이후에 홍현석 선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로 양현준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어쨌든 양현준 선수를 투입하면서 적절한 교체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경기를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 중반부터 확실하게 왼쪽 라인으로 넘어가서 선수의 숫자를 왼쪽에 늘려주거든요. 왼쪽 라인에 이강인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전방에 황희찬, 손흥민, 홍현석, 이강인, 서령우, 그리고 이재성 등등등 여러 선수가 있는데 특히나 조규성 선수가 빠지고 최전방 라인에 빠른 선수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침투에 들어가고요. 이 침투를 호주가 따라가질 못해요. 그리고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가 이강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컵백 찬스가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빠른 공격수들을 전방에 배치하고 뛰어나가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좋은 컵백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었고요. 이강인부터 정말 여러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몰려 있으니까 반대편에 김태환 선수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아무래도 호주의 수비가 우리의 선수들이 다 왼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약간 몰려 있을 때 반대편에 있는 김태환 선수에게 한 번씩 방향 전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태환 선수가 방향 전환을 해줬을 때 이 공간에서 측면 공격수처럼 돌파가 된다거나 파괴력 있는 플레이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태환 선수가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었다면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오버래핑의 타이밍을 잡는 거, 이거는 풀백이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를 너무나 익숙하고 잘해요. 그런데 혼자서 오른쪽 측면에 있을 때는 김태환 선수가 측면 공간에서 상대 수비를 1대1로 돌파하거나 완벽하게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좋은 찬스를 만들거나 이런 플레이는 다소 당연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양현준 선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보면 양현준 선수가 올라와서 플레이를 할 때 상대 수비수와 붙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바로 구딘 대신에 들어왔던 풀백 겸 측면 공격수 보스라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일단 안 올라오니까 편안하게 양현준 선수가 올라오기도 하고, 여기서 양현준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죠. 1대1 상황에서 돌파가 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태환 선수보다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돌파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황희찬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까지 나왔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경기 막판 장면이긴 하지만 양현준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 돌파가 일단은 이루어지고요. 돌파가 이루어진 다음에 안쪽에서 뛰어들어가는 오현규 선수에게 정말 낮고 빠른 아주 좋은 크로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사실은 우리가 쐐기골을 넣을 뻔했던 장면이었어요. 물론 이제 오현규 선수가 약간 발에 못 맞추긴 했지만 양현준 선수의 교체 투입부터 일단 오른쪽 라인이 엄청 활발해지면서 왼쪽 라인에서는 이강인 중심으로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왼쪽 라인에서 흔들어주고, 그리고 왼쪽에서 아이솔레이션에 의한 오른쪽의 방향전환, 그리고 오른쪽에서 김태환 선수에서 양현준 선수로 바뀌니까 오른쪽과 왼쪽을 계속 흔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 공간이 생기고요. 그 공간이 생기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득점은 PK로 만들긴 했지만 호주의 수비가 점점 더 흔들리고 무너지는 장면들이 후반전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진섭 선수를 투입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선택이었죠. 박진섭 선수를 박용우 선수 대신에 연장 후반전에 교체 투입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호주가 마지막에 우리한테 역전을 당하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최전방 공격수로 중앙 수비수인 해리스타를 최전방에 둡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김민재 선수도 있고 김영권 선수도 있고 했지만 박용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약간 지쳐 있었어요. 경합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박용우 선수가 아니라 박진섭 선수가 들어가니까 박진섭 선수가 해리스타와의 몸싸움에서 해리스타는 약간 지쳐 있고 박진섭 선수는 아주 쌩쌩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혔을 때 해리스타가 밀려서 호주 같은 경우는 한 명도 퇴장당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리스타한테 붙여주는데 여기서 해리스타가 제공권을 잘 따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 투입은 선발 라인업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지만 조규성을 빼고 최전방에 황희찬을 두었던 플레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재성,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약간 왼쪽 측면에 몰리면서 왼쪽 라인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홍현석을 투입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좋지 않았던 황인범 선수를 빼고 홍현석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 늘려준 거, 플러스 오른쪽 라인에서 양현준을 투입하면서 오른쪽 라인의 파괴력까지 늘려줬다. 우리가 지고 있었고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썩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교체가 하나씩 들어가면서 적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잠그는 상황에서도 박진섭을 투입해서 해리스타를 완벽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단 클린스만 감독의 호주전의 교체 플레이는 분명히 칭찬받아도 될 만한 플레이가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전에서도 우리가 선제골을 먼저 먹힌 다음에 어떤 교체가 이루어지냐면 일단 왼쪽 라인에 정우영 선수가 약간 파괴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 대신에 황희찬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려갔을 때 황희찬의 저돌적인 플레이를 최전방에 추가를 하고요. 이재성 선수를 빼고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죠. 그리고 동시에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면서 정승현 선수를 빼고 박용우 선수를 투입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규성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진 사이에서는 제공권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조규성이 전방에 일단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박용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미드필더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수비 숫자를 한 명 줄이고 황인범 선수까지 요 사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 전형을 만들어요. 박용우 선수가 뒤에 있으니까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동시에 이강인을 이때도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를 가운데에 두죠. 그럼 가운데에 황희찬, 조규성, 손흥민이 배치가 되고 오른쪽에 김태환, 왼쪽에 이강인이 배치되는데 호주에 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제공권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왼쪽에 두는 게 신의 한 수였는데 이강인의 크로스와 조규성의 헤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태환 선수도 오른쪽 라인에 있을 때 크로스를 올려주는 역할로 활용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강인과 김태환의 크로스, 조규성의 헤더, 그리고 플러스 서령우 선수가 약간 올라가 주면서, 그리고 이때 이 경기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좌우 측면을 흔들 때 특히나 한쪽 측면에 수비가 쏠리잖아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에게 당연히 수비가 집중되는데 조규성 쪽에 수비가 집중될 때 반대편에 있는 서령우가 침투에 들어간다. 그리고 롱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반대편 공간을 노린다. 좌우 크로스 전략이 김태환의 크로스, 서령우의 헤더, 다시 조규성의 득점. 이걸로 우리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죠. 사우디아라비아 전에서도 이강인을 왼쪽으로 둔 거, 그리고 저 경기에서는 조규성 선수를 교체로 투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교적 낮은 제공권을 조규성을 통해서 공략을 한 거, 그리고 이강인과 김태환이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 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교체로 맞아떨어지면서 어쨌든 좋은 플레이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김영권 선수를 남겨두고 정승현 선수를 뺀 것도 좋은 선택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상대가 수비를 밀집시켜 놓고 있을 때 정승현 선수나 김영권 선수가 어쨌든 수비수지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수비수가 올라갔을 때 이 수비수에게 우리가 원하는 건 상대 수비라인 바깥에서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죠. 근데 이 찔러주는 패스가 김민재 선수는 당연히 잘하고 김영권 선수냐 정승현 선수냐 비교했을 때 김영권 선수가 이 찔러주는 패스를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호주전도 김영권 선수가 선발로 나왔던 게 이런 측면이 또 있어요. 추가하면서 사실은 김영권 선수의 패스가 우리가 공격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이 교체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흐름 자체도 잘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조규성을 투입해서 경기 결과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양현준을 투입해서 경기 분위기를 바꾼다거나 박진섭을 투입해서 수비를 강화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클린스만 감독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클린스만 감독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교체 자원은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은 일단 아시안컵 내에서는 스쿼드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조금 더 유리한 것도 있지만 적절하게 교체하는 것도 감독의 성과고 능력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특히나 토너먼트에 올라와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토너먼트에서는 이런 교체 전술이 당연히 경기 결과를 바꾸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4강전과 결승전에 가서도 이러한 중요한 용병수를 잘 발휘해주면서 우리가 우승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